올해 5월 열리는 필리핀 대선이 지금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지지율 1위로 독주하고 있는 건 독재 정권을 세웠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그에게 필리핀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or in seeking a more equitable spread of the world's goods and resources, the poor are not asking the rich to defend either their past or their present position, but rather to ensure that the rich and the poor will have a future to share together. 필리핀에서 독재 정치를 21년이나 지속했던 마르코스 전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아버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대통령에 당선, 집권 초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공산국들과 외교관계를 맺어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1969년에는 필리핀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두 번째 임기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국내 반발이 커지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개헌으로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독재 정치라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21년간 이어지던 그의 권세는 1960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민중운동 피플파워에 의해 실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관저인 말라카냥궁을 뒤로한 마르코스는 해외에 망명하는데 2년 후 사망하죠. 이 민중운동에는 마르코스의 육촌동생이지만 독재를 타도하겠다며 피델 라모스 장군도 참가했는데 그의 아기날도 기지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보아 그때의 열기를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죠. 바로 주인이 떠난 말라카냥궁에 남겨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내 이멜다 부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두 콜렉션인데요. 무려 3,000켤레에 이르는 해외 명품 구두가 발견되었는데 남편은 최대 정부절도라는 타이틀로 당시 돈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를 해외에 빼돌려 기네스북에 오르고 이멜다 부인의 사치도 만만치 않았던 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타임즈에 따르면 구두 3,000켤레 외에도 드레스 1,060벌, 핸드백 888개, 밍크코트 15벌 등 수많은 명품과 장신구들이 발견됐다고 하며 이 너무나 많은 구두가 발견되었기 때문일까요? 이멜다 부인의 발 사이즈가 아시아 여성 평균보다 크다는 정보도 나놉니다. 자, 그럼 이제 와서 왜 마르코스 전 대통령과 이멜다 부인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에게 인기가 집중되는 것일까? 아시아경제연구소는 범죄 문제, 치안 문제가 심각한 현 필리핀 사회에서 마르코스 시절이 독재이긴 했지만 질서가 있고 적절한 규율이 있었던 사회였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금 폐색되어 있는 필리핀 민주주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마르코스 주니어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정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족벌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데요.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빼앗은 미국이 유산 계급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해버린 바람에 그 소수의 정치 족벌과 지방 토우만이 정치판에 뛰어들 수가 있었고 이런 정치 토양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져서 마르코스, 아키노, 아로요 등 150개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코스 집안이 해외에 빼돌린 국부만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부와 거기서 나오는 권력으로 무장한 이멜다 부인은 하와이 망명 5년 만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영부인이었던 시절에는 불황자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화려한 옷을 걸치고 가는 곳마다 현금을 뿌리고 다닙니다.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도 2016년 부통령 선거 당시 유세차 위에서 돈다발을 뿌리고 다니죠. 이런 걸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과 더불어 각종 사회 문제로 필리핀 여론이 싸늘해질 때마다 라디오에서는 마르코스 시절 국제 원조도 받았고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내 마르코스 시절을 향수하는 여론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죠. 영국 텔레그래프는 정교한 소셜미디어 정책으로 젊은 세대를 공략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담으로 22일 트위터가 마르코스 지지 계정으로 보이는 300여 개의 계정을 폐쇄시켰는데요. 스팸과 조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트위터 계정으로 여론전을 펼치다 발각된 것이죠. 포퓰리즘과 여론전, 마닐라를 포함해 전 지역에서 마르코스가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필리핀 사회를 일으키기 위한 돌파구로 선택한 게 그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도 큰 오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필리핀 대선은 6년 담임이라는 규정 때문에 두테르테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니까 최측근인 봉고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하고 자신은 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봉고 의원의 지지율이 시원치 않고 마침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직 재선을 포기하니까 봉고 대신 딸 사라가 두테르테의 권력을 잇는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그런데 사라 시장이 두테르테가 나간다던 부통령직에 출마 선언을 해버립니다. 부통령 자리를 놓고 초유의 분열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국제적 이목을 끌은 거죠. 그러면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 선거에, 사라 시장은 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가 되겠다 선언하니까 두테르테는 인터뷰에서 딸의 부통령 출마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마르코스가 뒤에서 움직인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필리핀 법률로는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했을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고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대신한다는 게 있어서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에, 사라가 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6년 대통령 임기를 각각 3년씩 나누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라와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직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두테르테는 앞서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영웅묘지 안장을 허가해서 마르코스 주니어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 은혜를 원수로 받은 형태가 됐습니다. 두테르테는 출마를 단념하고 정계 은퇴 의사를 내놨는데, 임기 중 마약과 전쟁으로 수천 명을 죽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에서 내려오면 법적 면책 특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작년 두테르테와 싸우면서 지지율을 올렸던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세에 있습니다. 5월부터 독재자 2세들이 필리핀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옴과 동시에 압도적 지지를 자랑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